그 122페이지에 보면은 사람의 행복 다스리는 효과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거 안 했죠, 그죠? 네, 이제 효과 한번 보고 대응결 다스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의 행복 다스리는 효과를 왜 공부를 하느냐 하는 게 있는데, 네, 효과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런 효과를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을 하면 명상을 할 때 이 효과를 알고 있는 이 알미 힘에 의해 가지고 경계가 또 높은 단계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알아야 돼요. 자, 첫째, 일어나는 사람의 행복감이 현재의 사람의 행복과 관련되는 일들과 연결되어 일어난다. 둘째, 미래에서 일어날 사람의 행복과 연결되어 앞으로 계속 행복감이 생기고 그와 관련되는 일들도 원만해진다. 이런데 이거는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초기경전에 보면은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물론 좋은 생각을 일으켜서 그 나쁜 생각의 흐름을 끊어줘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안 좋은 생각을 일으키면 그것이 원인이 되가 계속 안 좋은 생각이 연계돼서 안에 흐름이 형성하는 거죠. 그래 계속 안 좋은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우울증 걸리거든요. 자살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안 좋은 생각이 원인과 조건되면 또 결과도 안 좋은 생각이고 안 좋은 생각에 따른 원인과 조건이 또 안 좋은 생각을 일으키고 이렇게 반복해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중간에 좋은 생각을 일으켜서 다 한번 끊어져 버리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그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아주 그 기분 좋고 행복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생각의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결과도 사람의 행복감이 생기고 사람이 행복감에 따른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또 행복감이라는 결과가 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계속 이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도 부정적인 긍정적으로 전부 싹 바꾸는 일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일도 그냥 좋아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 심리라 하는 그런 이 심리를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이제 시를 이제 사랑의 행복차 읽어볼게요. 지나온 삶 가그로의 여행, 기쁘고 행복한 소중한 인연, 상상송 다해를 열어 차공양 올리면 온갖 잡생각 고해제 일체감 일어나 자 탈락하네. 너나 가르고 바깥 대상을 얻은 기쁨과 행복, 그런 충만감, 한여름 태양과 포 같아 괴롭고 불편한 마음 조금 일어나네. 이 이제 너 나를 이렇게 딱 이렇게 갈라버리고 그리고 또 바깥 대상도 얻은 행복이라든지 이런 것은 오래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나는 괴롭고 불편한 마음 조각이 일어난다.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그 선물을 준다든지 이러면 그때 받을 때만 참 기쁘지만 그 지속성이 없어요. 근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행복감은 다른 거예요. 이게 충만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기쁨이나 행복감이 오래 가지 않더라도 그것이 계속 영향을 줘요. 자기에게. 근데 이제 바깥에서 얻은 행복감은 딱 사라지면 그 다음에 안 일어나고 잘못하면 계속 기대감을 가지면서 탐욕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요. 누가 안 갖다 주나, 누가 선물 안 해주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이 번뇌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불편하다 나중에. 그래서 밖의 모든 그 거울에 나타난 물건 가만히
박물관, 가거, 유물, 구용다름 아니네. 모든 형상은 마음 자체의 성품이라 이것 알면 지혜 생겨 환영은 모두 사라지. 너나 하나 되는 삶이여 사랑의 행복 삶에 일어나네. 자, 이제 연민심 다선, 해운결 다선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걸 공부를 합시다. 요거는 이제 연민심 다선, 특히 원결을 풀어가는 다선은 뭔가 하면은 이런 거에 안 좋은 것을 연민심으로 없애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대개 이제 안 좋고 감정이 상하고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져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감정이 상했다 이러면 그 사람들은 끝까지 적대적인 감정이 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원결을 풀고 도리어 그 사람에게 연민심을 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용서를 해주는 거죠. 용서를 해주고 연민심으로 대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거는 이런 심리를 가지게 되면 불편한 것들이 이제 점점 없어집니다.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대하게 되면 계속 적대적인 감정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적대적인 감정을 연민심으로 바꾸자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 제가 그 최근에 열심히 봤던 프로가 있는데 지정생존자 60일간은 어제 반응이 끝났잖아요. 거기서 그런 대사가 있고 정치반에서는 아군과 적군만 있고 끊임없이 그 상대를 무찌르고 해야 되거든. 그러면 뭐가 생기는 거? 원수가 생긴다는 거죠.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은 생기는데 현재 이제 대행을 하고 있는 이 대통령 대행자는 사건을 풀어가는데 적이 없다는 거지. 적이 생기지 않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해 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그 내용에 공감이 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적을 만들었어. 살아가면서 계속 부딪히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불거져서 적을 만들어야 되는, 적을 만들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간다는 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는 연민심이 없었습니다. 얘기하자면. 연민심이 없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적대적인 감정을 가졌던 사람에 대해서 연민심으로 적대감을 없애자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스테반 에셀이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지구온난화라든지 환경오염, 환경파괴, 테러, 전쟁 이런 모든 것들은 고귀한 마음이 없어서 생긴 현상이다. 그래서 고귀한 마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독제다 이랬어요. 고귀한 마음이 뭡니까? 물으니까 연민심입니다. 연민심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독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고, 적대적인 감정을 갖는 것보다는 나에게 위해를 가해지 오히려 그 사람의 연민심으로 바라보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시작하는 겁니다. 저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의 행복 다선을 하면 행복이 넘치는 자유로운 생각이 일어난다. 이를 토대로 한 마음을 갖출 때 연민은 자라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한 마음이 아니고요. 한자 뜻. 이를 토대로 한 마음을 갖출 때 연민은 자라게 됩니다. 마치 땅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면 새싹이 자라나듯이 우리 마음에 사랑의 물을 주고 연민의 씨앗을 심으면 깨달음의 마음이
그리고 별 어려움 없이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때는 이제 대자유를 얻는 거죠. 연민의 바탕은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괴로움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연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불행하다는 것에 연민심으로 괴로워하며 그들을 괴로움에서 건지겠다는 좋은 생각을 일으킨다. 그 중에 자기도 포함돼요. 그게 이제 중요하다. 자, 슬픔이다. 두 종류가 있다. 그죠? 요거는 그냥 사랑애가 있고, 아니, 슬플 애가 있고, 슬플 비가 있어요. 근데 말로 하자면은, 네. 이게 이제 슬플 애라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던 것을 소유하지 없을 때, 막 슬퍼지는 거죠. 이는 철저하게 이제 오용락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슬플비는 그런 것이 아니다. 얘기하자면, 다른 사람이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게 될 때, 그 사람이 슬프면 자기도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괴로우면 같이 괴로워하는 거죠. 이게 슬플비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게 아니죠.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총기 사건이 몇 주 사이에 여러 건이 일어났어요. 놀랍게도 그 총기 사건 범인들 전부 백인들이라.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사실 불평등을 당하고 있는 이 아시아계라든지 또는 이제 그 흑인들이라든지 이런 이들이 불평등을 당하고 있으니 그네들이 총을 들고 난사를 한다든지 막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 백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밝혀낸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백인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데 그 자존감에 맞는 대우를 받지 않으면 화를 내고 그것을 막 총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흑인들은 어떤가 하면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하면에 촌도로 설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러면은 하풀이를 하는 거면 자기 자신에게 하풀이를 하는 거예요. 나락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고 내가 별볼을 얻고 이런 식으로 자학을 해버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자학을 해버리기 자기를 죽이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안 가는데 백인들은 자존감이 높아가지고 불이익을 당했다고 싶으면 자기 자신보다는 남에게 총질을 해버리는 재밌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슬픔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자기 이익을 뺏겼을 때 슬픔을 느끼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뭔가 하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슬픔의 특징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자, 특성을 보죠. 연민심 다선의 차명사에서 연민의 비이다. 연민심은 중생들의 고통을 빼앗아 버리는 특성이 있다. 다른 이의 고통을 보고 참지 못하는 마음이다. 이는 중생들을 괴롭히지 않는 선한 마음의 표출이다. 그래서 연민심은 괴롭히려는 습성이 많은 이가 깨끗해지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남을 막 괴롭히는 거, 해치려는 마음, 이걸 없애주는 게 바로 연민심을 갖는 게 그렇다 이거죠. 우리가 불이익을 당했다면 참지를 못하면 남을 괴롭히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업무를 꾸민다든지 막 욕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연민심을 딱 가지는 순간 자기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 싹 바람같이 소멸해버려요. 멋지잖아요. 그래서 이 연민은 세상을 보호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사랑이 세상을 구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랑의 힘이 약해요. 연민의 힘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연민심을 가지게 돼요. 근데 외국에는 또 뭐가 생기는가 하면 자기 연민이라는 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의 연민을 갖지 않을 때 사람들. 자기 자신의 연민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연민을 가진다는 거죠. 그 자기 연민을 말해줬어요. 요즘은. 자, 적과 원인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자, 이제 자, 연민을 무너뜨리는 적이 뭘까? 화를 내는 걸 얘기합니다. 화를 내는 것은 연민심을 무너뜨리는 적이 돼요. 그래서 화를 내면은 남도 다치고 화내는 자신도 다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화를 안 내도록 하고 화를 참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화를 너무 참아도 이제 몸에 해롭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화를 참는 게 아니고 화나는 것을 연민심으로 바꿔버려요. 나를 화나게 한 사람에 대해서 연민심으로 대하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읽어볼게요. 연민심은 상대를 괴롭히려고 화를 내는 성질이 사라지게 한다. 화님이 사라졌다면 이는 곧 연민심의 부족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반면 걱정, 번뇌, 슬픔이 생긴다면 이는 곧 연민심을 무너뜨리는 것이 된다. 이는 모두 오욕의 즐거움을 추구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이다. 내가 막 걱정을 하고 이러는 것은 연민심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슬픔도 마찬가지고, 이 내용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125페이지. 자, 그래서 이게, 그런데 연민심의 성품과 다른 괴롭히려는 성품은 먼 적이 됩니다. 그래서 먼 적인 괴롭히려는 성품을 이길 수 있는 연민심을 키워요. 자, 남을 막 괴롭히려고 하는 것은 연민심을 무너뜨리는 먼 적이 되고, 화는 가장 가까운 적이 되겠죠. 연민심을 무너뜨리는 가까운 적과 먼 적을 상대하여 도리어 연민심을 일으키고 키우면 오욕에 의해 일어난 슬픔에 벗어나고 상대를 괴롭히는 적들이 없어진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 이게 이제 걱정이나 번뇌나 슬픔이 이제 가까운 적이 되고, 남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은 먼 적이 된다. 이런 얘기네요. 자, 연민심을 생기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서 우선 연민심을 키우는 사유가 필요하고, 연민심이 생기면 이로써 연민심 5명상을 한다. 그래서 먼저 미워하는 상대부터 소통하여 상대의 아픔을 없애주는 것이다. 특히 이를 서로 원한으로 맺힌 것을 해소하는 해원결다섬이라고도 한다. 그 다음으로는 고통에 처한 사람에게, 그래서 처음에는 원수진 사람에게, 두 번째는 고통에 처한 사람에게, 그 다음에 이제 좋아하는 이에게, 그 다음에 자기에게 연민심을 키울 수 생각한다. 이것을 연민심 다선이라 합니다. 해운결 다선도 연민심 다선이지만, 미워하는 이에 대한 원결을 푸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해운결 다선이라고 하는 것이다. 요걸 이제 순서를 바꿔도 됩니다. 제일 먼저 누구에게 하는가 하면은 자기에게 연민심 다선을 키우고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일에 맺힌 사람, 쪽으로 이렇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고통에 처한 사람, 그 다음에 나에게 좋아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바꿔도 됩니다. 이제 해원결이니까 원결을 푼다 이런 말이거든요. 해원결 다서는 원결을 맺은 사람에게 연민심을 가지는 것이다.
연민심을 모든 생명이 불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다. 연민은 바른 깨달음의 유일한 뿌리이며 기반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모든 과거를 녹이고 없애는 약이기도 하다. 이 연민심이 중요한 게 자기 과거를 싹 없앨 수 있다. 부정적인 과거. 이게 굉장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연민심 다선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연민은 원결을 맺은 원수나 적이라 해도 그들은 무엇 하나도 배울 수 있는 스승으로 생각하게 할 정도로 마음을 바꾸게 한다. 또 그렇게 마음이 바뀌는 것이 연민이 생겼다는 것을 뜻한다. 연민에 의해 인내와 간용이 생기면 분노와 정오라는 무거운 짐이 저절로 덜어지는 것이다. 그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주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자, 연민심 키우기에 이제 보면은 연민심의 대상이 있어요. 그럼 대상들이 이제 있는데 어떤 대상들이 있는지를 이제 우리 알아야 돼요. 자, 그게 처음에는 차와의 빛깔과 향기와 맛을 보고 다시 맛을 음미하고 내려놓는다. 상상으로 다시 생생하게 연상하고 차도 일치를 갖추고 초청자를 맞을 준비를 한다. 먼저 다간에 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뚜껑을 닫고 명사찬 찻잔을 따른다. 차를 따른다. 그리고 차를 마시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차향과 차맛을 음미한다. 그리고 찻잔을 내려놓고 모든 생명의 고통이 같이 아파하고 그 고통을 자기 것으로 하여 없애겠다는 마음을 내고 다음같이 시각하여 사유한다. 첫째는 병고나 사고로부터 고통을 받는 중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민이다. 이는 감각적인 고통을 당하는 중생들을 볼 때 일어난다. 매우 고통스럽고 괴로운 처지에 이른 불쌍한 사람, 의지할 것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 저개발구 굶주리고 의나에 전제로 고통에 빠진 사람, 불선업을 지어 악취에 떨어져 고통을 받는 사람 등을 상상으로 떠올리고 사유한다. 이런 사람에게는 뭘 해줘야 되느냐. 이런 사람은 되게 탐욕하고 관계가 많아요.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감각적인 고통은 탐욕으로부터 생겨남을 생각하고 맑고 투명한 무수의 빛깔과 차를 그 사람들에게 선사하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이들에 대하여 연민심을 일으키며 생각한다. 그래 자신의 탐욕이 사라짐을 사유하며 감각적 고통을 가진 지각 있는 유전과 사람들에게 연민심을 일으킴을 시각하게 사유한다. 그럼 이걸 어떻게 주느냐가 이제 문제죠. 자, 그리고 이 감각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뭐 전쟁이라든지 뭐 사고를 당하든 뭘 하든 막 굶주리는 사람들 힘들어하지만 음식을 주고 배가 부르고 이러면은 희한하게도 고통을 잊어버려요. 얘기하자면 그 물품을 주고 이렇게 이제 먹고 살만하면 그만 감각적인 고통에서 벗어나버려요. 재밌죠? 그래서 이제 그 탐욕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차는 이 색깔은 탐욕하고 관계가 있어요. 색깔은요. 그래서 이제 색채가 있는 차를 공양에 올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탐욕을 없애면서 오히려 그래서 연민심을 주는 거죠. 얘기하자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자, 둘째로 무너지는 현상으로 고통을 받는 중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민이다. 이는 무너짐, 즉 지위나 명예가 무너지거나 아까운 물건이 파괴될 때 일어나는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심이다. 무너짐에서 오는 고통을 생각하고 백색의 차향기를 나눔으로써 자신의 분노가 사라짐을 사유하며 무너짐에서 오는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중생들에게 연민심을 일으킴을 사유한다. 이때는 이 분노는 향기로 다스리는 거죠.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죠. 어떤 개가 두드려 맞아가지고
눈 한쪽 눈이 실명이 돼버리고, 그래 그 개를 겨우 구했는데 개집에서 안 나오는 거야. 딱 숨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달달달 떨고 있는데 향기 치료사가 와가지고 향기를 하나 쫙 풍기니까 개하고 그만 벌떡 일어나가 탁 나와버리네. 그 향기가 바로 그 분노를 잠재우는 힘이 있는 거예요. 두드려 맞아가지고 안 나오는 것은 화가 나 있어. 얘기하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그 맞잖아요. 그래서 100세계차의 향기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없애줍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한마디 더 얘기하면, 무너짐에서 오는 고통은 대개 불고 불락의 경지 이러면 그게 없어져요. 새끼 제4선정에 들어가야만 돼요. 새끼 제4선정부터는 불고 불락의 경지이기 때문에 이런 무너짐에서 오는 괴로움이 없어져요. 근데 일반 사람은 이 괴로움이 참 벗어나기 어려워요. 자기의 명예가 실추됐다든지 이러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 세월이 지나 치유된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도 그걸 앙금이 남아있는 거예요. 명예라든지 지위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죠. 그래서 저게 이제 사람들은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힘들어요. 얘기하잖아.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저한테 협박을 한 부분이 있었어요. 옛날인데 당신의 명예를 내가 실추시키겠다고 이러면서 욕을 하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배상을 해야 될 처지에 있고 결국 그 사람이 배상을 했어요. 우리한테. 근데 그걸 이제 자기가 배상하지 않으려고 저한테 협박을 한 거죠. 명예를 실추시키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실추시켜도 괜찮다. 네. 얼마든지 하시라고. 결국 그 사람이 못했죠. 네, 그래서 제가 명예가 실추되고 이런다고 해가 저는 뭐 그에 대한 고민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거기에 출가자고 제 속에 대해서 명예를 가질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 남들이 나를 오해해가지고 나쁜 놈이라 막 욕을 하더라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얘기하자면. 나이도 이제 들었고 그런데 그럼 제가 무슨 이익을 얻으려고 뭐 그리 하겠어요. 하여튼 그런 일도 있었다.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그걸 덮어 씌우려고 나의 약점을, 명예를 실추주겠다 약점을 잡고 그러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 옛날 얘기지만 재밌었어요.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 명예가 실추되는 건 참 힘들어요. 자, 셋째 보십시오. 상호 의존과 무소유를 지각하지 못하여 고통을 받는 유전과 사람들에 대한 연민다. 이는 무지에서 오는 괴로움과 고통을 겪는 유전과 사람들을 향해 연민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상호 의존과 무소유를 자각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호 의존과 무소유를 자각하지 못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독립된 어떤 개체가 있고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 무지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겪는 사람들 연민을 일으킬 필요가 있어요. 이야기하자. 그래서 존재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여 일어나는 고통은 무지에서 오는 것임을 생각하고 차의 변화하는 미묘한 맛으로부터 본성은 자체 성품이 텅 비어 있는 한 맛의 무밈을 알아. 그 무미의 맛을 공양함으로써 자신의 무지가 깨짐을 사유한다. 차 맛은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차 맛에 고유한 자체 성품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는 차 맛을 올려가지고 그 사람이 무지를 깨워주준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자체 성품이 없어 혼가지에 피해 있음의 진실을 모르거나 잘못 알아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연민심 일으킴을 사유한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무지를 없애려고 그러면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이거는요. 그러기 없어져. 지혜개발에 힘써야 되겠죠? 자, 이와 같은 세 종류의 중생들에게 모두 필요한 것이 해운결 다스리다. 운결을 푸는 자 명상의 핵심은 연민이다. 연민심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민의 대상에 대한 사유를 하더라도, 그죠? 차를 공양해 차색, 차향, 차 맛을 공양을 하는 게 있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명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얘기할 것은, 이 원한 관계에 의해 가지고 막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우리 마음의 본성은 그게 없어요. 번뇌가 없고 원한이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자기가 뭘 좀 잘못했다 이러면은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막 자책을 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 대해 전혀 무감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했으면 양심이 가책이 있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이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감히 한마디를 하자면, 우리 마음의 본성은 생로병사도 없고 마음의 본성은 제업이 없어요. 번뇌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많은 사람을 죽였다든지 아주 나쁜 악행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참명상을 통해 가지고 자기 마음의 본성을 밝혀버리면 제업이 다 없어졌대요. 근데 제가 딱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또 나쁜 짓 하지 않았냐 얘기야. 근데 그 어떤 사람이냐 이러니까 자기가 잘못을 참여해버리면 죄가 없어진다.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또 나쁜 짓을 하고 또 참여를 하고 나쁜 짓하고 참여를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참여하면 죄업이 없어지는 걸 빌미로 해서 온갖 나쁜 짓 다 지지는다.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그게 맞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이 마음의 본성은 깨닫게 되면은 그게 진참회라고 그래요. 참다운 참회인데 이런 상황이 오면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지를 않아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참여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모습만 참여를 하고 속의 마음의 본성 자리가 원래 제업이 없다 하는 진참여를 하지 않는 이상은 또 참여를 해도 그만 마음이 뒤집혀서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해운결 다스는 핵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여기 셋째 상호 오의존 무소유,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 마음의 본성이 상호 오존이고 무소유예요. 그리고 공성을 무자성 공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자성 공이라고 하는 이것이 여기는 이제 번뇌가 없다, 죄업도 없다, 그다음 생로병사도 없다. 이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이제 이걸 알면은 이제 이 명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해지죠. 자, 그러면은 이제
자, 명상을 자, 하겠습니다. 이렇게 까맣게 나오죠. 이게 흑차라 그래요. 차 맛이 나네. 자, 차를 다 따랐습니까? 네. 야, 많이 까매졌네. 이 연민의 대상은요, 연민의 대상은 사람들이죠. 네. 사람들이고, 이거는 불특정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 불특정 다수 많은 사람들에게 차를 올리는 것은, 특별한 제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제 시각화하는 건 상상하는 건데, 이건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상상이라 하는 시간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 상상 속에서는 자유자재로 이 모양과 색깔 선택할 수가 있죠. 이제 이걸 이제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영상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다 하는 요령을 터득하면 여러분들도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힘을 쭉 빼고 척추는 곱게 세웁니다. 자, 시선을 곳곳이 잠시 두고요. 이건 순간 집중 명상이라고 그러죠. 자, 눈앞에 찻잔을 보고요. 자, 차를 한 잔 마십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또 한 번 마십니다. 항상 처음 할 때는 2번 마신다는 거. 자, 내려놓습니다. 이제 우리 빛깔이 어떻고 향기가 어떻고 맛을 이제 알았어야죠. 자, 눈을 감고 자, 상상으로 다시를 생생하게 연상을 해봅니다. 내 앞에 차상이 놓여 있고요. 그리고 다광과 많은 찻잔이 쭉 놓여 있듯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왼쪽 벽에는 5일미 족자가 걸려 있고, 오른편에는 차를 물 끓이는 도구가 있고요. 창문에 햇빛이 이르도록 환하다고 상상하십시오. 네. 자, 그렇게 쭉 이제 상상이 됐으면은, 자, 뚜껑을 열고요. 상상 중에 다 뚜껑을 차를 넣고, 자기가 좋아하는 차에 뚜껑을 닫고, 자, 명상차처럼 차를 쭉 뽑아냅니다. 네. 자, 뽑아내고, 네. 자, 상상 속에서 찻잔을 들고 차를 마십니다. 자, 차를 쭉 마시면서 색향매가 목을 통해 쭉 흘러 들어갑니다.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연상을 하십시오. 시냇물 같이 쭉 들어간다고 상상하고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연상을 해봅니다.
자, 상승세의 차자를 내려놓고, 자, 지금부터 이제 모든 생명, 모든 중생들, 그 중에 이제 사람들이 고통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통을 없애겠다는 마음을 낼 겁니다. 자, 첫째, 이제 주변을 쭉 살펴보십시오. 혹시 병에 시달리는 사람, 그 어떤 사고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뭐, 전쟁에, 그냥 고아가 되는 사람. 그 전쟁 통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먹을 게 없어서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는 사람 떠올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나쁜 짓을 해가지고 저 사람은 반드시 고통이 악한 곳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자, 떠올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도 초대를 하십시오. 자, 문 앞에서 자, 초대를 합니다. 10명이 20명이고 많은 사람 초대하십시오. 자, 방 안을 쭉 돌아오는 거 상상하고, 자, 다시 이제 돌아오는 만큼 점점 키우십시오.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먹지 못해서 힘든 사람들 쫙 그냥 방 안에 자, 가득 앉아있다고 상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보고 얼굴을 한번 쭉 살펴보고요. 예. 자, 자리에 딱 앉아서, 예. 그 사람들에게 찻잔을 하나씩 딱 줍니다. 자, 어떻게 주느냐? 그 사람들에게 손에 저절로 찻잔을 하나씩 다 지어져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얘기하자면, 자, 상상을 하고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굶주리고 감각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래서 맑고 투명한 차를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닭 안에 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붓고 차를 쭉 무식인 그릇에 뽑아봅니다. 그럼 맑고 투명한 차가 딱 나오는 걸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차물이 동시에 그 감각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차가 이렇게 들려져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예. 차물이 찰찰 넘치도록, 예. 그래서 이제 빛깔을 이제 차 빛깔을 이제 이들에게 이제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차를 마시면은 배고픔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고통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 마시기를 권유를 하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이고 또 고통에 차 있는 사람, 배고픈 사람들이 지금 차를 쭉 마신다고 상상을 하십시오. 자, 근데 본인도 찻잔을 들고 차를 이제 마십니다. 그리고 머리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연상을 합니다. 이제 찻잔을 내려놓고, 자, 아픈 사람들은 아픔이 사라졌다 생각하고 배고픈 아이들에게 또 빵이라든지 이것을 하나씩 쭉 나눠주는 상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에게 동시에 전부 다 손에 빵이 들려있다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빵을 먹을 수 있도록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빵을 하나씩 베어 먹으면서 차를 마시는 걸 상상해 봅니다. 자, 본인도 차를 이제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연상을 쭉 하십시오. 자, 상상도의 찻잔을 내려놓고,
이제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이제 아주 만족한 표정을 짓도록 하고요. 자, 다 배웅을 해줍니다. 문 밖으로 쫙 이제 되돌아갔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명예라든지 지위라든지 이렇게 정신적인 어떤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심에서 오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초대를 합니다. 자, 문 앞에서 여러 명이 들어옵니다. 10명이고 20명이고 혹시 이제 사회에 보면 저명 인사들, 연예인들, 정치인들 많이 있죠. 전직 대통령도 아마 포함됩니다. 문심에서 오는 고통, 정신적 고통을 당한 사람 쭉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한 20명 막 이래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자, 자기 자신도 혹시 그렇다면 자기 자신도 초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인사를 나누고, 자, 자리 앉기를 권유를 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물시킨 그릇에 차를 쭉 따릅니다. 아주 맑고 투명하면서 아주 향기로운 차예요. 그리고 이제 초대한 사람 손에 전부 다 찻잔이 들려있고 거기에는 맑고 투명한 차에다가 미묘한 향기가 나는 차가 들려있다고 상상을 하십시오. 자, 이 사람이 다 분노에 꽉 차 있는데 이 차향기를 주면서 분노가 사라지기를 생각을 합니다. 자, 차를 마시길 권유를 하고, 자, 순간 얼굴에 차를 쭉 마시면서, 자, 색향기가 목을 통해 쭉 흘러들어갑니다. 향기가 마치 모래물이 스며들듯이 안개가 젖듯이 몸만에 싹 젖어 들어가는 걸 상상합니다. 자, 본인도 차를 마시면서 같이 상상합니다. 자, 찻잔을 내려놓고, 자, 초대하신 분 다 얼굴에 화를 거두고 만족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걸 떠올립니다. 이제 본인도 미소를 띠고, 자, 이제 배웅을 해줍니다. 이분들 다 밖으로 나가고요. 이제는 무지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무지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 사람도 초대합니다. 미소를 띠고, 거기에는 이제 철학자도 있을 거고, 종교인도 있을 거고, 자기가 잘났던 학자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전부 다 실체가 있다, 고정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제하는 자아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쭉 초대합니다. 자, 미소를 모으고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도록 합니다. 자, 이제 찻잔에 차를 쭉 따르는데 미묘한 차를 이제 향기와 맛을 가진 차를 쭉 따릅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하신 분들이 전부 다 찻잔에 미묘한 향기와 묘한 맛이 나는 차가 다 들려있다고 상상하십시오. 자, 그리고는 자기 찻잔에 또 차를 쭉 따릅니다. 그러면은 자기 찻잔 따를 때 초대하시는 분에 들려있는 찻잔에 차가 쭉 따라졌다고 생각해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분들에게 차를 마시기를 권유를 하십시오. 권유를 하고 본인도 미묘한 차를 마십니다. 자, 차가 목을 통해 쭉 흘러 들어가는데 차 맛을 보는 게 중요해요. 차 맛이 변한다는 사실을 상기를 합니다. 그 차물이 목을 통해 쭉 흘러 들어갈 때도 여기 변하는 것이죠. 맛이 변하고 차물 자체가 쭉 흘러 들어가면서 미묘한 차 맛이 몸에 흡수되는 걸 상상합니다. 자,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이 미묘한 맛은 본성이 자칫 성품이 없어 텅 비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텅 빈 한 가지 맛의 무미를 얘기합니다. 자, 차차 내려놓고, 자, 이제 무미, 일미, 한 맛을 맛보고, 다 이제 얼굴 표정이 아주 밝아진, 환하게 생각하십시오. 지혜가 생겼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초대하는 사람들 얼굴에 빛이 난다고 상상하고, 자, 이분들이 이제 다시 이제 되돌아가는 배웅을 해줍니다. 자, 배웅을 해주고, 본인은 다시 자리에 앉아서, 자, 눈을 뜹니다. 자, 여기 이제 찻잔 들고요. 차를 이제 한 모금 마시고. 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찬물에 목을 쭉 흘러 들어가면 지켜보십시오. 색향비가 몸에 싹 흡수되는 걸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초대하신 분들, 초대하신 분들인데, 병고라든지 배고픈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 아주 아픈 표정이라든지 배고픈 표정, 갈구하는 얼굴을 떠올려야 되고요. 무너짐에서 오는 고통에 차 있는 사람들은 화가 난 얼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무지에 휩쓸려 있는 사람들은 얼굴 표정이 굳어 있는 것, 경직되어 있는 얼굴을 해야 돼요. 그러면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굶주리고 고통이 차 있는 사람들은 얼굴에 이렇게 만족감, 얼굴에 확 펴져 만족감을 표하는 얼굴을 돌아가도록. 그 다음 화난 얼굴은 화가 싹 풀려가 미소를 짓는 얼굴로 돌아가요. 세 번째, 무지는 일미 차를 마시고 얼굴 표정이 확 달라지고 빛이 나는 장상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가 있는 사람 얼굴 빛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상상에 돌이켜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면 이런 사람들을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걸 연민심을 일으키는 거죠. 자기가. 근데 상상이지만 자기가 연민심을 일으키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이제 제가 아시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연희동에 이제 집이 있는데 돌아가시니까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왔대. 문병을. 저희 어머니는 저명인사도 아니고 일개 그냥 가정주부에 지나지 않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을까? 경찰관에가 그 교통 정리를 했대. 문상하러 오는 사람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어머니는 저명인사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주부에 지나는지 않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까? 알고 보니까 남편은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집안일을 전부 다 이제 어머니가 다 집안 다 살림을 사는데 이분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어렵고 힘든 사람을 다 도와줘요. 작업금을 내고 자기 일가 친척들 못 사는 사람들 데려와 집 기숙시키면서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나병 환자들도 오면은 그냥 다 방 안으로 와서 상을 차려주고 이런 일을 10년, 20년, 30년 평생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다 하니까 그 혜택을 입은 분들이 다 오고 무상을 하는 거죠. 예. 정작 딸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버지가 교회 가자 이러면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대. 그래 교회 가는 걸 참 좋은데 너희 어머니 종교를 내가 좀 알고 싶다. 말하 너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이 골목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경찰관이 교통 정리까지 했지 않느냐. 그 너희 어머니가 믿고 있는 실천했던 그 종교를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딸 제가 잘 아시는 분이에요. 예, 잘 아시는 분이고 지금은 이제 좀 달라졌죠. 암에 걸려가지고 고생 할 때 저를 만났어요. 제가 송강사 있을 때는 한 20년 넘었네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완전히 암에서 벗어났습니다. 암에서 벗어난 것도 참 여러 가지 인연이 있지만 이 교회 집사인데 이분이요. 그러면서도 이제 부처님 법을 공부를 했어. 마음을 바꾸고 가지고 벗어난 분이에요. 제가 그때 가르치는 자비수강 수행 가르쳐줘가지고 좋습니다. 빼짝 말랐는데 나중에 몸에 살이 붙기 시작하던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병원에 갔더니 암세포가 다 없었다고. 그래서 아주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댁에서도 이제 시아버지가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면 꼭 이분이 가가지고 주 기도문 읽어주고 간호를 하고 이랬다 하네요. 절이 다니면서도. 그래서 이제 어쨌든요, 그런 인연이 있는 그분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분이 이 종교를 바꾸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어머니 연민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종교를 바꾸는 자기 개인적인 문제죠. 권유를 한다 해서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그런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이다. 완벽하게 이게 좀 갖춰지지 않는 것은요, 이게 옛날에 해놓았던 것이라서 벌써 이게 10년이 넘었어요. 이걸 해놓은 것이. 그래서 지금 이제 바꿀 때 됐습니다. 10년이 훨씬 지났거든요. 한 15년 전에 했던 내용들 그대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하여 연민심을 일으킴을 사유한다. 요건 뭐냐면요, 참 요것도 힘들어요. 자, 읽어볼게요. 먼저 너와 나는 평등하다는 생각이다. 행복을 추구하고 괴로움을 피하려고 애쓰는 것은 근본적인 면에서 누구나 똑같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자신을 차별하더라도 마음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생각을 가진다. 또는 정오와 집착이 얼마나 무익한지를 평등심으로 인한 평정 상태와 비교하여 사유한다. 이때 마음이 편안한지를 살핀다.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참 명상이 가능해요. 여기에 주제가 평등입니다. 예, 평등이기 때문에 차를 이제 마신다 평등차를 마시게 되겠죠. 이거는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누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누가 나에게 갑질을 하거나 괴롭힘을 준다면 저 사람은 자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내가 화내는 것보다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평등차를 준다. 그렇죠? 자, 두 번째, 평등하다는 생각을 할 때 상대방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 이때 상대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나라는 생각을 할 때 나라는 생각에 가려서 상대편의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음을 생각한다. 그래야 그것을 반성하면서 상대편의 입장에 있어서 생각하고 판단할 것을 사유한다. 그러면 상대가 나에게 비난하거나 못되게 굴더라도 왜 그렇게 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서 연민심이 일어난다. 이때 이해가 생길 때 마음이 편안한지를 살핀다. 이건 연민차죠. 연민차입니다. 또는 연민이해차라고도 해도 되겠습니다. 요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나 그렇게 평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 그래 저렇게 할 때는 다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제 괴롭힘이 생겨서 화가 난다 이러면 이 사람 상대편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자꾸 해보는 거죠. 이해하려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면 화가 가라앉아요. 화가 가라앉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은 이제 대해서 연민심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가 가라앉지 않는 경우도 생겨요. 그럼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만일 이해가 일어나지 않고 연민심이 생기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전생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비난하고 괴롭게 하더라도 전생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다음 생에 나를 낳아줄 어머니가 될 수 있으므로 도리어 고맙고 감사한 생각이 일어날 것이다. 도리어 그 사람에 대해서 연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또는 이제 스승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스승. 정신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신적인 어떤 뭐라 그러나 성숙을 갖다 주죠. 성숙을 갖다 줄 스승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연민이 일어날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연민 은혜차라고 이름 붙이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전생에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다고 생각하면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죠? 두 번째는 이해를 하는 거고, 첫 번째는 너 나가 평등하다. 이거는 연민 평등차라고 하면 좋겠어.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차를 이 사람이 자기는 마시는 거죠. 그럼 이것도 이제 한번 명상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명상을 어떻게 한다 하는 이해가 되면 자기가 만들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근데 차 맛은 어때요? 예? 맛있죠? 목이 걸리는 거 아무것도 없죠? 차를 쭉 따라주세요. 이게 뭐고 유명한 차랍니다. 90년대 후반에 나온 차인데 2000년 이전의 차는 그게 없다. 연도가 표시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차가 만일 진품이라 그러면 가짜도 많대요. 진품이라 그러면 한 1000만원씩 한다니. 그럼 내 생각에는 설마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차가 있길래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맛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차가 단맛이 나는 거는요, 감칠맛 같은 거 나면은 태아닌이 많거든요. 이런 태아닌이 많은 차는 되게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 명상을 하면은 좋은 점이 바로 그런 점. 그래서 이게 학교 선생님도 제가 아는 선생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을 상담을 하는데 서먹서먹해서 말을 안 한대요. 그러나 차를 이제 주고 한 잔, 두 잔, 석 잔 마시다 보면 애가 나중에 저절로 자기 막 얘기를 한대.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그래서 차가 이 상담하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 명상을 또 한번 해봅시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힘을 쭉 빼고요. 척추는 굳게 세웁니다. 자, 시선은 곳곳이 잠시 둡니다. 항상 순간 집중하고 난 뒤에 명상하는 것은 효과가 좋아요. 자, 앞에 있는 차자를 보고요. 빛깔을 봅니다. 향기를 맡고 맛을 음미합니다.
다시 색향미를 음미하고요. 자, 내려놓습니다. 자, 눈을 감고 자방을 떠올립니다. 자, 자방을 떠올리고 차상에 다광과 찻잔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에 햇빛이 들어 방 안에 환한 걸 상상하십시오. 다스님이 족자다 걸어두고, 다른 차 도구도 많이 갖출 것 있으면 다 갖추면 좋겠지요. 예. 그리고는 이제 초대를 합니다. 어떤 사람을 초대하느냐?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자,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초대를 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얼굴에 방 안에 들어오면 다실에 들어오면 얼굴을 보고요. 앉기를 권유를 합니다. 항상 얼굴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는 그분의 찻잔 앞에다 두고 나에게도 찻잔을 두고 차를 쭉 물시킨 그릇에 차를 따르십시오. 찬물을 상대의 찻잔을 따르고 자기들끼리도 따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나를 아주 힘들게 하고 하지만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고 갑질을 당하고 있지만 화내는 것보다는 내 마음을 안정을 놓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당신이 차를 권유를 한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상대가 찻잔을 잡고 자기도 차를 잡고 차를 마십니다. 이걸 연민평등차라고 합니다. 연민평등차를 달고 차를 마십니다. 차가 쭉 흘러 들어가는 거 상상하십시오. 차 빛깔이 맑고 투명함을 보고 차물 목을 쭉 흘러 들어가면서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명상을 합니다. 상상 속에 찻잔을 내려놓고 두 번째 차를 따라줍니다. 그리고 이 차는 연민 이해차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당신을 이해하려고 아주 노력합니다.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당신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당신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게 조금 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얼굴을 살펴보는 거죠. 살펴보고 이 연민 이해차라고 얘기하면서 차를 상대에게 마시기를 권유를 하십시오. 본인도 찻잔으로 차를 마십니다. 차물이 목을 쭉 흘러 들어가면서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연상을 합니다. 연상을 쭉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찻잔을 내려놓고 또 차를 세 번째 따라줍니다. 따라주고 이거는 연민 은혜차라고 얘기를 하고 상대의 얼굴을 살피면서 당신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화가 나지만 당신 전생에 나를 낳아주고 길을 주신 어머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정신적인 성숙을 갖다주는 스승이다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니 제가 이 차를 당신에게 선사합니다. 대접을 합니다. 하고 이야기 차 마시를 권유를 하십시오. 본인도 찻잔도 차를 마십니다. 연민 은혜차를 마십니다. 찬물 쭉 흘러 들어가서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연상을 해봅니다.
자, 상상 속에 찻잔을 내려놓고 상대의 얼굴이 피어졌는지 미소를 띠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러고는 이제 배웅을 해주고요. 자, 자기 자리에 앉고, 자, 눈을 뜹니다. 그리고 다시 찻잔을 잡고요. 차를 자, 내려놓고요. 자, 차가 목을 쭉 흘러가면서 몸에 흡수되는 걸 쭉 지켜봅니다. 이 몸이 잘 흡수되면 기분 나쁜 생각이 사라지고 연민심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빠졌는데, 항상 이 연민은 화를 없애는 게 이제 중요해요. 내가 화난 마음을 없애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초대할 때는 입에 미소를 짓는 게 중요해요. 초대할 때. 그래서 이제 이거는 3번 연속으로 차를 마시면서 처음에는 평등하다, 2번은 상대를 이해한다, 3번은 상대의 은혜를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연민평등차, 연민이해차, 연민은혜차 이렇게. 무슨 말이 이해가 되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런 거는 되게 이제 뭘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좀 힘든 상대를 만났을 때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그러면서 그 힘들게 하는 사람의 연민심을 갖게 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아시는 분은, 이분은 이제 직장에 다니면서 그냥 막 화가 꽉 찼어요. 네.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훨씬 늦게 입사했는데, 나이도 나보다 어린데, 자기보다 먼저 승급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고민을 했어요. 내가 퇴사를 할 것이냐, 사표를 내고 갈 것이냐 말고. 사표를 내자 하니까 가족 생계가 걸리고, 그렇다고 애가 같이 직장에 다니자고 하자니 화가 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명상하러 오셨어요. 지금은 굉장히 얼굴이 편안해져. 명상을 하고 난 뒤에. 그리고 오히려 직장 내에서 사람들이 상담도 해주고, 우리 신망이 두터워졌어요. 참 그런 마음이 편안해져가 이제는 그런 생각이 없다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이건 이제 자비수관을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만약 이분이 이런 명상을 했으면 더 빨리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이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걸 이제 이해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이거는 이제 이 3가지를 처음은 하나하나 사유하고, 두 번째 이 셋을 연속으로 사유하여 연민심을 일으킨다 했는데, 이 3가지는 족보가 있는 내용입니다. 얘기하죠. 족보가 있다는 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내용들이에요. 연민심을 일으키는, 자비심을 일으키는 내용인데, 요걸 그대로 차용했어요. 제가 차를 매개로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았어. 자, 연민심 키우는 순서에 대해서 이제 봅시다. 먼저 미워하는 이에게 연민심을 키울 걸 생각한다. 미워하는 이에 대한 마음이 부드러지면 고통에 처한 이에게, 그 다음에 좋아하는 이에게, 그 다음에 자기에게 연민심을 키울 걸 생각한다. 근데 이걸 이제 자기를 먼저 대상으로 해가지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벌써 여기는 앞에 불특정 다수에게 한 거, 그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연민심을 벌써 일으켰기 때문에 여기는 뒤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 순서대로 하면은.
그래, 연미, 잼, 사랑의 행복 다스는 존경하는 사람부터 이렇게 하고, 마지막 미워하는 사람 하잖아요. 내가 사랑이 이미 커졌을 때, 미워하고 온수진 사람을 내가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랑이 이미 커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미워하는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연민식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순서는 대개 청정도론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정해서 한 건 아니에요. 자비희사 사무량신 수행에서 이제 얘기하는 방법을 제시해 놨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현재부터 해서 그 다음에 과거로 갔다가 과거에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내용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현재부터 해서 이제 하는 건데 봅시다. 명상 찻잔에 차를 따른다. 명상차 두 손을 감싸 듯 들고 빛깔과 향기를 맛을 보고 맡고 음미한 다음 찻잔을 내려놓고 상상한다. 모든 것 다 갖춘 다시를 떠올리고 우선 가까운 사람 중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감정이 있거나 한마디 말로 상처를 입혔거나 상처를 받았다면 그 사람을 먼저 초점에 차를 드린다. 자, 색향미 한맘차를 지극한 마음으로 올리는데 상대방의 고통을 생각하고 그 고통을 없애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속으로 고통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그 사람 고통스럽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상처를 준 사람도 고통스럽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대의 고통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차를 인연으로 얻은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슬픔과 적대적인 감정에 벗어나시고 몸과 마음의 고뇌에서 벗어나 늘 평안을 행복하십시오. 라고 상대에게 이야기하면서 연민을 일으킨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색경미 차를 이제 올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여기서 차를 이제 이게 마시는 거예요. 자, 거기 이제 그는 이제 색향미 연민차를 마신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탐욕과 관련된 사람, 성님에 관련되는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도저히 앙금이 남아가 도저히 풀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 세 사람을 근거로 해서 하는데, 탐욕과 관련된 사람에게 차를 연상할 때는 차 빛깔, 성냄과 관련되는 사람에게 차는 차 향기, 그 다음에 이제 도저히 문제 해결이 앙금 남아 기억조차 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이제 일미평등한 맛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탐진치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래 차빛깔을 그 다음에 막 탐욕과 관련된 경우라면 차빛깔 연상한 차를 올린다 이래겠죠. 자, 요거는 이제 그냥 우리 현재 해가지고 색향미 연민차를 마시는 걸 우선 하고 탐욕 관련된 사람부터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명상해 봅시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쭉 빼고 적경을 곧게 씌우고 자, 시선을 곳곳이 잠시 줍니다. 자, 눈앞에 찻잔을 보고요. 자, 빛깔과 향기를 그다음에 맛을 봅니다.
자, 한 번 더 마시고, 자, 차를 내려놓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자, 눈을 감고, 자, 이제, 어제나 그저께나 오늘 오전이나 좋습니다. 조금 감정이 상한 사람 있죠. 내가 감정을 상하게 했거나 내가 감정을 그 사람부터 내가 상처를 입었거나 이랬다면 그 사람을 초대합니다. 자, 이제 다시를 떠올리고요. 다간과 자, 찻잔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창문에 햇빛이 들어오고 다스님이 족자와 물끓인 도구를 갖추십시오. 자, 그리고는 이제 다시 문 앞에서 자, 감정을 내가 상하게 했거나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 사람을 초대합니다. 예, 서로 인사를 나누고 얼굴 보는 게 좋겠죠. 자리에 앉기를 권유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이제 미술을 머금고 다관에다가 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붓고 자, 물 식힌 그릇 차를 쭉 따로 냅니다. 자, 색향미를 예, 상대에게 따라주고요. 나의 찻잔에도 따라줍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이제 다 합장을 하고 이분의 이제 고통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축원을 해줍니다. 이 차를 인연으로 어느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 차를 인연으로 어느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슬픔과 적대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시고 몸과 마음의 고뇌에서 벗어나 늘 평안하고 행복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축원해주고 자, 차를 마시기를 권유를 합니다. 자, 그리고는 자신도 차를 잔을 들고 자, 색향미 연민차를 자, 마십니다. 차가 목을 통해 쭉 흘러 들어가면서 마치 이 시냇물 흐를 때 흘러 들어가는 거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물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연상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상성의 찻잔을 내려놓고, 예, 상대 얼굴을 살펴보십시오. 예, 얼굴이 푸르졌는지 이제 살펴보고, 자, 배웅을 해주고요. 예, 만일 얼굴이 이제 뭐, 예, 아직 화난 얼굴이라든지 막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으면 한 번 더 이제 차를 권유를 해야 되겠지만, 얼굴이 활짝 펴졌다면 이제 배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은 자리에 앉고, 자, 눈을 뜹니다. 앞에 있는 찻잔을 들고요. 차를 마십니다. 그리고 가만히 차가 몸에 쭉 흡수되는 걸 지켜봅니다. 자, 그리고 네. 자, 어떻게 한다 하는 거 아셨죠? 자, 질문하십시오. 질문요. 색향미는 탐진치를 다스리는. 색향미는 탐진치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색깔은, 빛깔은 되게 탐욕하고 관계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게 있으면 가지려고 하잖아요. 향기는 되게 이제 성내물,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빛깔은 이제 맑고 투명한 빛깔을 상상함으로 해서 탁하고 무거운
탐욕을 내려놓는다는 뜻이. 맛이라 하는 변화이기 때문에 변화는 맛을 통해 가지고 무지를 없애줘. 모든 변화는 소유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는 거죠. 변화는 소유 안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러므로 해서 무지를 없애준다. 제가 그때도 한번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이제 미국에 이제 살았던 이제 연경선 얘기 들으니까 텍사스 주인데 웬 여자가 막 눈물을 흘리며 와가지고 자기를 떠나간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를 배신했다 얘기죠. 자기를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해놓고는 그만 도망가 버린 거야. 자기를 버려버리고. 근데 막 화가 나 눈물이 흘리니까 이제 차를 이제 마시고는 이제 마음이 좀 안정이 되니까 그때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때 차 맛이 어때요? 차 맛이 변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마찬가지 사람 마음도 변하는 겁니다.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이해를 금방 딱 정말 그러네요. 마음도 변할 수 있다는 말에 자기는 마음이 변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차 맛이 변하듯이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말에 이해를 한 거죠. 자기 떠나간 남자에 대해서. 맛은 확실하다. 맛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그래 이해가 딱 되니까 그만 울음을 탁 끄죠. 그래서 이게 변한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죠? 또 다른 질문요? 없습니까? 그 명상 어떻게 한다는 걸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린 거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명상을 쭉 해보십시오. 명상을 하고 자주 하셔야 되고 이번에 뭐 연수 교육을 받았던 분들의 수행 일기를 코칭하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얘기하죠. 근데 이제 지금 감로차 이 마시기를 반복을 하면 이 차물이 이렇게 상상이 쭉 흘러 들어가면서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연상을 해야 돼요. 그럼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아무 짓도 안 하는데 나중에는 이게 상상이 참으로 싹 들어가면은 벌써 안개와 같은 게 기운이 쫙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럼 몸 안이 이완이 돼요. 이완이 되면서 몸의 형태가 싹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럼 몸이 아주 가볍고 의식도 명료해야 되고 번뇌 힘이 약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걸 변화를 계속 지켜보면은 이 몸이 무상하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이 일어나고 사람이 계속 관찰을 하고 이러면 무상의 지혜가 생기죠. 변하는 것은 참 괴롭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형상은 무너지기 때문에 영원한 게 없다는 걸 알게 되면 이 불만족스러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하게 되죠. 이건 내 마음 뜻대로 마음대로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무화도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몸도 가벼워지고 그럴 때는 걸음을 딱 걸을 때는 저 구름을 밟듯이 그래 걸음. 그래 이게 이제 익숙하게 명상을 하게 되면 걸어갈 때 몸이 형태가 없고 움직이만 남아있는 상태로 가게 이야기하죠. 피부는 아주 투명해지는 피부가 고뇌가 하나도 없어져 버려. 정말이에요. 화장품 톤이 밝아져요. 예. 그런데 명상을 하게 되면은 요 피부에 마치 뭔가 오일 같은 게 뭐가 발라져 있는 같은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 이게 이제 명상 효과예요. 여기 위가요. 위가 아팠었는데 위가 많이 좋았어요. 그렇죠. 위 아픈 것도 위통 같은 게 안 돼요. 그런 게 없어집니다. 왜냐면 이제 물이 흐르는 걸 느끼니까 이제 퍼지고 그런 거. 근데 이걸 하면 예를 들어가 근육통 같은 거 있잖아요. 근육이 통증 같은 거 없어져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몸이 겉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통증이 사라져요. 이걸 하게 되면.
고산지대에 가도 폐가 확장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럼 호흡하는데 아주 좋을 거예요. 예, 이건 10월 중순에 저 히말라야에 갑니다. 한 보름 정도 트리킹 명상하고 올 거예요. 저도 휴가를 떠나야잖아요. 네. 요즘에 히말라야요 6,500고지 이상 안 올라가 본 사람은 이제 막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는 트레킹 명상은 그것까지 갈 필요가 없어. 뭐 5,000m 정도만 가도 충분하고 굳이 그 이상 갈 필요가 없어. 예, 맞습니다. 우리 명상이 목적이지 높이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예. 명상을 많이 하는 명상 같은 예. 거. 거기는 기본적으로 한 3,000m에서 걷는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몽블랑 갔을 때 다른 다안 먹었는데 제가 원래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 쓰지 않고 갔다 왔어요. 예.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막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고산증. 네, 고산증인데 근데 저는 그걸 못 느끼는데 그걸 하고 앉아서 갔다 왔더니 확실히 그거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자, 오늘 이제 공부 요거까지 하고 같이 갈 사람 있으면은 연락 주세요. 저희도 가시는 거예요? 네. 갈 수 있어요. 시간 나면. 예, 갈 수 있습니다. 가시시나요? 여러 달 비울 수가 없어서 10월달에 10월 중순요. 지금 이제 신청을 하면 비행기를 이제 예약을 하면 이 비행기 값이 좀 살란가? 네. 일주일이 아니에요. 보름 정도. 15일 보름 14박 15일. 길어서 못 뺄 수 있어요, 시간? 일주일이 몰라도 백수만 가를 안 쳐. 한 17일 정도 될 거예요. 꽤 많이 휴가를 쓰 예. 수고했습니다.